하원 공화당에서도 헌터의 노트북 관련해서 움직임이 지금 하나 포착이 됐는데요. 뭐냐면은 짐 조던 의원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지금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급진좌파 정치인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일이 아주 전국적으로 크게 모든 국민들을 속이고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SNS들,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이런 SNS들이 여러 가지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들, 언론들이 좌편향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 급진좌파 정치인들의 아젠다, 내러티브를 그대로 그냥 확대 재생산해 주었던 것들 때문에 이 미국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부정부패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 다 국민들한테 지금 국민들을 속여놓은,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은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잘 못 깨어납니다. 하여간 지금 계속 저희가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 중인데요. 그 당시에 뉴욕 포스트에서 노트북에 대한 특종 기사들을 시리즈로 계속 내놓았었죠. 그런데 트위터에서 막았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진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입에다가 자갈을 매겼던 이 빅테크 플랫폼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에 대해서 추궁하는 그런 이제 서한을 내놓은 것이고요. 짐 조던이 이끄는 연방 하원 의원들 10명 정도가 공동 서명을 해서 서한을 양쪽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페이스북은 주커버그한테 보냈고요. 그리고 트위터 쪽에다가는 파락 아그라왈 CEO한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이 짐 조던 의원 트위터에다가 공개를 해놓았고요. 링크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 링크를 공개를 해놓았고, 그 파일은 그 짐 조던 의원의 웨브사이트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공개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저커버그에게 보낸 서한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2020년 선거를 얼마 앞두고 페이스북은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을 어떻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는지 상세히 기술한 뉴욕 포스트의 폭발적인 기사를 바이든 대통령을 의식해서 억압했다. 눈치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 기사였는데 그것을 정치인 눈치 보고 억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시 페이스북의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활동을 페이스북이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보냈다. 페이스북은 우리의 편지를 무시했고 그 후 몇 달 동안 그들의 행동에 대해 의미 있는 책임을 회피했다. 사실 의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편지들을 보내기도 했고. 근데 그때마다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은 아니었었죠. 뉴욕타임즈조차 뉴욕 포스트 보도의 정확성을 확인한 가운데 우리는 페이스북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결정 요인을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관련 대중 담론을 방해하려는 행동을 조사하고 있다. 니들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조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인이 4억 5천만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갖다가 풀어서 선거를 조작하는데 그 돈을 쓰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것도 비영리 단체를 이용을 해서 그런 짓을 했다. 당연히 그 비영리 단체는 자격 박탈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돈을 써가지고 사적으로 이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주커버그는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조사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케빈 맥커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하원이 다수당이 되면 정식으로 조사위원회 발족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반드시 이 문제는 바로잡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좀 주장하고 있고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올 것이고 그것이 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한은 페이스북이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포스트 기사를 검열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뉴욕 포스트의 기사가 발표된 직후에 페이스북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페이스북이 우리 플랫폼에서의 배포를 줄이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조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들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또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막았다.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적어서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막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게 잘못된 정보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잘못된 정보였는지 아닌지를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데 왜 너는 거기서 검열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신품위법에 따르면 올려놓은 정보가 가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올려놓은 사람을 고소는 할 수 있어도 이 플랫폼을 고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통신품위법 230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자기가 소송을 당하지도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검열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검열은 그 컨텐츠의 내용과 관계없이 검열이라는 행동은 자의적으로 플랫폼이 한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보는 분명한 법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플랫폼 회사들이 검열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집단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뭐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는 일들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서한에 보면은 그 기사는 헌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어떻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는지 상세히 기술했다. 아버지 이름 많이 팔아먹었었죠.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부통령이야. 야, 우리 아버지가 우크라이나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총괄 책임자 대빵이야. 우리 아버지가 우크라이나 뭐 우리가 돈 빌려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면 너네들 돈도 빌려줄 차관도 해줄 수가 있고 뭐 다 해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어. 뭐 검찰총장이 못 살게 굴어. 야,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은 검찰총장 모가지 날려버리면 돼. 이게 지금 헌터 바이든이 그동안 했던 짓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 팔아먹어서. 그리고 실제로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모가지 자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상황이 그때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뭐 부패한 행동을 했다 해가지고 뭐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었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반부패 운동, 정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화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차관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바이든 쪽의 이야기인 것이고 해고됐던 검찰총장은 지금 화가 나서 소송을 하고 있죠. 바이든을 상대로 지금 현직 미국 대통령을 피고로 해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하여간 웃기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전쟁이 났기 때문에 그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웃기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고요.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보낸 서한에 나온 내용입니다. 빅테크는 의도적으로 보수주의자들에게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트위터에다가 보낸 편지에도 이런 억압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뉴욕포스트 기사는 선거를 앞두고 많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주제를 다뤘지만 트위터는 여전히 그것을 검열했다라고 이제 적어 놓았고요. 트위터는 2020년 선거 직전에 미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플랫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트위터는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주된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니들이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시켜주려고 그 짓을 한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무책임한 행동에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빅테크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어떻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뉴욕포스트 기사 배포를 줄이겠다는 트위터의 결정에 관한 모든 문서와 커뮤니케이션을 달라.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도 이러한 뉴욕포스트 기사를 이 플랫폼에서 많이 퍼지지 않게끔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다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물론 달라고 해도 안 주면 그만이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건 뭐 공개 서한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올해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면은 공화당의 다수당이 될 거니까
그때는 소환장이 나가게 될 거예요. 정식으로 이제 소환장이 나가게 될 테니까 소환장은 거부했다가는 이제 감옥에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답변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뉴욕 포스트는 지난 수요일자 보도에서 2020년 10월 바이든 일가의 고향인 델러웨어주 월밍턴에 있는 수리점 주인이 2019년 4월 놓고 간 뒤에 회수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파손된 맥북 프로 노트북의 하드드라이브 4본을 건네받은 후 헌터 바이든의 이메일을 독점적으로 공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공개를 그렇게 했는데 전부 다 러시아 음모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거짓말이다, 지금 정치적으로 꾸며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몰아붙였었죠. 참 대단합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